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3명. 생활고를 겪고 게임을 그만하라는 어머니. 언젠가 나에게도 초등학생 10살 따뜻한 햇살이 비출까. 외로운 세상 속 안 좋은 선택을 결심한 19살. 오늘의 주인공 박수미. 어린애 또 왜 이래? 아 진짜. 왜 그래, 엄마? 내가 저런 애들을 아주 잘.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저 모양이지. 전 애들 다 똑같다니까. 끔찍했던 과거들을 정리하며 마지막을 준비하려던 그때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이자 그녀에게 유일한 손길을 내밀어준 서진. 너 지금 뭐 하려고? 누구세요?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누군데 이러세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너야말로 왜 이래 한참 공부할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이래요? 그래서 묻잖아 왜 이러냐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됐어요? 죽으면 안 힘들 것 같니? 죽으면 다 끝날 것 같아? 죽을 용기 있으면 그 용기로 살 생각을 해야지. 용기요? 이젠 없어요. 힘들어? 그럼 이 아줌마한테 다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동정하지 마세요. 동정 아니야 관심이야. 너 아직 어리잖아. 넌 잘못한 거 없어. 네 잘못 아니야 뭐가 됐든. 서진의 침착하고 능숙한 대처에 우선 장소를 옮겨 수미와의 더 깊은 대화를 하게 됐는데 박수미? 이름 예쁘네. 아까 아줌마가 한 말, 그거 되게 무서운 말인 거 아세요? 무슨 말? 죽을 용기로 살아보라는 말. 그 말이 왜? 사는 게 죽기보다 더 힘들어서 죽는 거예요. 더 힘들어서. 살아있는 게 저한텐 지옥이에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지옥. 맞죠? 그래서 용기 내서 죽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서진의 한마디에 수미의 트라우마가 오게 되고 그 지옥이 어떤데? 그게 지금 왜 궁금해요? 네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니까 그게 왜 궁금하냐고요. 힘들어서 힘들다고 얘기했잖아요. 거지 같은 보육원에서 원장이 내 몸 만지고 돈 벌어라고 시키고 돈 못 벌면 때리고 뭐 그런 거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고하라고 따당하고 애들이 때리면 맞고 무시당하고 뭐 그런 거 알고 싶은 거예요? 더 듣고 싶어요? 내가 어디가 아픈진 전혀 관심도 없어. 도대체 왜 아픈지만 물어봐. 나는 계속 아픈데. 지금 아파서 죽기 직전인데. 수미의 사연들을 듣고 난 뒤 의미심장한 말을 뱉으며 자신의 명함을 건넨 서진. 대신 그 지옥에서 좀 나오자. 찾아와. 찾아오면 알려줄게. 죽는 법. 그렇게 그날을 시작으로 수미의 지옥 탈출을 위한 첫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조용한 곳인 줄 알았지만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모여있는 호스피스라고는 하지만 생각했던 것과 분위기가 너무나도 다른 이곳.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여긴 뭘 어떻게 와. 학생? 봉사 점수 따러 왔지. 봉사하랴 공부하랴 고생이 많다. 아니요, 저 그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닌 뭐. 죽고 싶어서요. 여기 오면 죽을 수 있다고 해서. 누가 그런 개병타기 같은 소리를 하니? 어? 그리고 잠시 뒤 그 소리의 주인공이 나타나게 되고 뭐지 이 분위기? 수미 맞구나. 정말 잘 왔어. 저 궁금해서 왔어요. 응? 알려주세요. 죽는 법. 첫날부터 유심히 지켜보던 한 할아버지와의 색다른 첫 인사를 하게 된 수미. 언제 죽을진 앞으로 네가 정하고 여기 있으면서 차차 배울 거야. 그 죽는 법. 여기서요? 그러니까 너도
어디 와서 헛소리야? 할만한 게 얼른 내보내. 그날 저녁 수미는 당분간 서진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고 그녀는 자신의 딸과 말하지 못할 사연이 있는 듯 보였죠. 거긴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누구 방이에요? 내 딸. 근데 지금은 없어. 왜요? 집 나갔어. 아, 그리고 수미의 죽는 법 알아내기 첫날 이거 마시면서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금방 올게. 네. 넌 왜 인사 안 해? 안녕하세요. 그게 멀쩡한 녀석이 목소리는 왜 다 죽어가? 안녕하세요. 콩할 만한 게 아주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의 정체에 대한 수미의 궁금증은 커져만 가기 시작했고 네, 뵙고. 오늘은 저 멀리 남태평양에 있는 바다가 모두가 되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이 문제에 대한 자신만의 정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참 기특하죠? 안녕하세요. 그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수미입니다. 뭐야? 끝이야? 자, 그럼 박수! 독특해. 자, 먹어봐. 달아. 감사합니다. 너무 애쓰지 마. 네? 수고해요. 그리고 잠시 뒤 드디어 수미에게 첫 미션이 내려지게 됐는데 여기가 무슨 병원? 그리고 저기 아까부터 우리 쳐다보고 있는 저 할아버지 있지. 지금 한글 공부 중인데 내일부터 네가 좀 도와드려. 제가요?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지? 한 달이요? 왜 못하겠어? 아니, 그럼 한글 못 대고 가시는 거지 뭐. 나 저 할아버지랑 잠깐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 쉬고 있을래? 겉으론 차가워 보였지만 그 누구보다 수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할아버지. 그럼 학교는 안 다닌대요. 취업 나왔다나 뭐라나. 취업? 이제 성인이잖아요. 곧 보호 종료돼서 지금 있는 데서 나와야 되나 봐요. 돈 벌고 있대요 식당에서. 한참 공부할 나이인데. 그럼 집은 어떡하고?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정 선생 집에? 언제까지? 제 죽는 법 알 때까지요. 참, 그거 괜찮겠어? 괜찮겠어요. 그냥 뭐 조금 불편하게. 도대체 거기 얼마나 들었길래 그렇게 꽁꽁 싸매고 다녀요? 많으니까 신경 꺼. 많은데 어떻게 신경을 꺼요? 신경이 막 더 쓰이지. 안 그래요? 정 선생한테는 득될 게 없으니까 신경 끄라는 거야. 어쨌든 전 미션 끝. 내일부터 수미가 할아버지 한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전 이만. 한편 혼자 남겨지게 된 수미는 바리스타이자 예술치료사인 윤빛에게 이곳에 숨겨진 특별하고 중요한 사실에 대해 알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프신 거 맞죠? 그렇죠. 왜요? 생각했던 것보단 안 아파 보였어요. 아파 보이는 건 뭔데요? 막 쓰러지고 고통스럽고 피토하고 그런 거 생각하시는 건가? 그건 아닌데. 다 아프신 분들이에요. 나름대로 치료도 하고 계시고요. 치료요? 네. 아침에 오시면 인사는 크게 해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 나이도 있으시고 또 주무시다가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받으시면 살아있다고 느끼세요. 여기만의 구호 같은 거예요. 알겠죠? 네. 다음날 아침 수미야 밥 먹자. 네. 근데 얘네 왜 나 죽여요? 좀만 관심 주면 되는데. 수미의 죽는 법 알아내기 둘째 날인가 동시에 호스피스에서의 특별한 첫 주말을 맞이하게 되고 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의 주말은 환자들의 가족이 면회를 오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죠. 수미 씨. 네? 저 이거 좀 저쪽으로 배달 좀요. 제가요? 빨리요. 저기 애기 뒤쪽에. 저 큰형님하고 형수님이죠. 안녕하세요. 되게 착해 보인다. 그죠? 수미야. 네. 이거 우리 엄마가 사준 건데 좀 먹어봐. 맛있지? 사람들의 넘치는 정을 느낀 뒤 정체모를 누군가로부터 옷까지 선물 받게 된 수미. 이게 뭐예요? 일당이요. 옷이 한 벌밖에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온 건 맞는데 제가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죄송한데 그건 철저히 비밀로 해달라 그래서. 자, 받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뭔 줄 알고? 시작해야지. 시간도 별로 없는데. 지금요? 그렇게 정신 차릴 시간도 없이 수미는 할아버지와의 첫 수업을 하게 되는데 안 들어올 거야? 아니요,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뭐야? 나한테 할 말 있어? 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할아버지 한글 알려드릴 박수미입니다. 한 달? 무슨 한 달? 아줌마가 한 달 안에 한글 알려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한 달 안에? 네, 안 그럼 못 되고 돌아가신다고. 왜? 참네. 다들 제정신들 아니네. 하루가 될지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지나가는 시간은 아무도 몰라. 네, 뭐야 그 대답은?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고말만하게. 한편 이곳엔 커피를 너무 사랑하여 신혼여행지를 에티오피아로 잡은 신혼부부도 있었지만 우리가 예가츠프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요. 신혼여행을 에티오피아로 가자고 했었거든요. 했었거든요. 두 분 결혼하셨잖아요. 서류상으로. 원래는 결혼식 작년 12월 25일이었거든요. 뭐 다시 잡아야죠. 뭐. 결혼식도 신혼여행도. 그치? 이 부부에게도 역시 호스피스에 오게 된 아픈 현실이 담겨 있었죠. 부모님 안 보고 싶어? 우리 신혼여행 가면 이거부터 꼭 먹자. 그래도 한번 뵙고 오지. 그래야 나도 편할 것 같은데. 그래. 그러자. 그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수업을 하던 중 두 사람은 한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고 할아버지 가족들은 오늘 안 오세요? 그런 거 없어. 진짜요? 뭐야 또 이 반응은? 아니요, 그냥 신기해서. 신기해? 네. 사실 저도 가족이 없거든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버려졌대요. 이름도 없었는데 수녀님이 목숨 수의 아름다움이 해서 수미라고 지어주셨어요. 왜 그러세요? 이름이 예뻐서. 그리고 다음 날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이곳의 삶 속에서 수미는 과거와 다르게 일상 속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바빠 보여요. 바쁘겠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니까요. 얼른 수술도 받고 치료도 하고 뭐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도 없는데. 그냥 앉아서 그림 그리고 글 쓰고 영어도 배우고 커피도 배우고 또 또 뭐? 내가 한가해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아니요, 한가한 게 아니라 그냥 저들은 다 안다고. 알면서 왜? 저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지 저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특별하다고요? 넌 뭘 제일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거. 왜? 없어? 넌 왜 없어? 다 죽어가는 사람들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저기 열심히들 사는데. 살아있을 때 해, 살아있을 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중 우연치 않게 홍삼 캔디를 주시던 할머니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된 수미. 수미야, 미안한데 잠깐만. 네. 언니. 서준아,
내일 희망 앰뷸런스 나랑 같이 탄다. 정말요? 날씨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먹어봐. 사탕 맛 어때? 조금 써요. 너무 애쓰지 마. 할머니가 저만 보면 사탕 엄청 주세요. 이만큼이요. 수미가 이쁜가 보네. 근데 왜 안 먹었어? 좀 써요. 하루아침에 단맛을 느낄 순 없지.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두 사람은 수미의 추억이 담긴 햄버거를 먹으며 과거 자신을 후원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보육원에 후원 제도가 있는데 제 후원자는 돈도 보내주고 옷도 보내주고 꼭 햄버거도 하나씩 보내줬어요. 근데 돈은 원장이 다 가져갔어요. 나쁜 놈이네. 어쨌든 후원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 후원을 다 끊었는데 제 후원자는 계속해서 후원해줬어요. 햄버거도 꼭 하나씩 보내주고. 그래서 고2 때까지는 매달 먹었어요, 이 햄버거. 왜 또 고2 때까지야? 갑자기 연락도 끊기고 후원도 햄버거도 다 끊겼어요. 수미가 한번 찾아봐 보지. 그러곤 싶은데 누군지 어디 사는지 저 아무것도 몰라요. 선물만 보내주시는 분이라. 기다리 아저씨네. 네, 키다리 아저씨. 하지만 행복도 잠시 평소와 같이 출근을 한 수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게 되고, 안녕하세요. 자신에게 항상 웃는 얼굴로 캔디를 챙겨주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죠. 할머니가 안 계시는데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좋은 곳으로 가셨어. 좋은 곳 어디요? 아주 좋은 곳으로 가셨어. 이제 안 아프신 곳으로. 다음날 아침,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예술치료를 진행하는 늘봄 호스피스. 오늘 마음의 치료를 맡은 예술치료사 윤빛입니다.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주제로 미래의 나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프로그램이에요. 우울할 것 같지만 한 번씩 이야기를 하고 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고 좋은 치료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선언님 먼저. 아주 행복했어요, 선아에게. 아이고, 선아야.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할 때 했어야지. 다 늙어서 공부하니까 이게 무슨 고생이니.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다. 담배도 안 피는데 폐암 걸렸다고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자부심을 가져. 누가 뭐 음식할 때 발암물질 그렇게 많이 나올 줄 알았겠니? 한 가정의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고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엄마임에 틀림없어. 태어나줘서 고맙고 그동안 잘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옆에서 울고 있을 남편 최은석. 내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넌 예쁜 여자와 결혼식도 올리고 신혼여행도 가고 너 닮은 아기도 낳았을 텐데. 나를 만나서 고생만 하는 널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나 너무 후회 같아. 암에 걸린 거 알면서도 결혼하자고 옆에 있겠다고 말해준 너한테 정말 감사하고 많이 미안해. 이 모든 게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잠들기 전까지 항상 옆에서 지켜줘서 너무 이제는 울지 않고 행복하게만 했으면 좋겠다. 사랑해 여보. 지나가. 그렇게 모든 사람의 순서가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할아버지. 죽음 다들 경험하고 경험해야 할 일인데 딱 한 번만 경험한다고 하면 이 한 번의 죽음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지금 바로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잘 살아야 잘 죽습니다.
일어나. 하지만 잠시 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혼부부인 진아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좀만 참아, 응? 괜찮아. 진아 씨 조금만 참아요. 간신히 진통제로 진정을 시킨 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예상치도 못한 뜻밖의 손님을 마주하게 됐는데 왜 피곤한데 빨리 씻고 자야지. 봐, 잘 자라지? 조금만 신경 쓰면 되잖아. 좋은 영양제 수시키씩 맞춰봐야 다 소용없다니까.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얘네가 뭘 말하는지 뭘 원하는지 금방 알잖아. 이렇게 햇살만 받아도 크는데? 얘네들 관심 없이 키우면 언젠간 다시 죽어. 사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딸과 비슷한 수미를 보고 만들어낸 서진의 환상이었으며 집을 나갔다던 서진의 딸은 사실 과거 수미와 같이 안 좋은 선택을 하여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밤마다 딸의 방에서 흐느끼는 서진을 보고 그녀의 딸에 대한 사실까지 알게 된 수미. 다음날 딸에 대한 악몽에서 깨어난 서진은 우연히 딸의 방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게 되고 매일 밤 과거라는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서진을 도와주기 위해 수미는 딸의 방에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죄송해요. 왜 들어왔어? 왜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 화분들이 다 죽어서. 손대지 말라고. 미안. 괜찮니? 아줌마가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화분들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 알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이제 알잖아요. 아줌마가 그랬어요. 지옥에서 나와라. 나와 보면 다르다. 근데 아줌마는 왜 그래요? 왜 아직도 거기 계세요? 이제 그만 그 지옥에서 나오세요. 저도 아줌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수미에게 용기를 내어 사과함과 동시에 숨겨왔던 자신의 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서진. 밥 먹고 갈래? 아줌마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난 우리 희수가 왜 그랬을까?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희수한테서만 그 이유를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 정작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생각 못하고. 희수도 분명히 지금을 봐달라고 애원했었는데 내가 미처 못 봤어. 그 화를 애꿎은 너한테 풀었네. 미안해. 제가 더 죄송해요. 얼른 먹어. 너 좋아하는 거잖아. 다음날 아침 괜찮으세요? 괜찮지 그럼. 오늘부터는 문장 공부 시작해야 되나? 왜 갑자기 다들 아프고 그러세요? 갑자기라니. 원래 여기 다 아픈 사람들이야. 곧 죽을 사람들. 아이 그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다들 건강하신데. 아픈 사람이 나 몇 시간 뒤에 아플 거야 하고 아픈 사람 있어? 네 말대로 갑자기 아프고 갑자기 가는 곳이야. 여기가 그런 곳이야. 그래서 다들 저렇게 열심히 즐기는 거고. 어쨌든 아프지 마세요. 간밤에 더욱 심해진 통증으로 이 부부는 퇴원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같이 지내던 분들이 하나둘씩 떠나시니까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가 봐요. 더 강해지셔야 되는데. 저 그래서 말인데요, 선생님. 저 혹시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 받을 수 없을까요? 집에서요? 네. 그리고 그때 우연치 않게 이 부부의 결혼식 날짜를 본 서진은 퇴원을 기념할 겸 두 사람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필요한 것들을 제가 먼저 사서 올게요.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선 이걸로 필요한 거 사라고. 어? 어머나 어르신. 굿모닝. 잘 잤어요? 안녕하세요.
그럼 남편분 나가서 준비하실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작지만 이 부부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간소한 결혼식을 열어주는 이곳 사람들. 앞으로 두 사람은 더 이상 아프지 말고 어떠한 시련이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반지 껴줘. 그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마치고 서진과 할아버지의 대화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 근데 찾아달라고 해서 찾았으면 얘기를 해야지. 진짜 얘기 안 할 거예요? 보고 싶었다면서요. 나중에 언제부터 알던 사이예요? 오래됐어. 사실 후원자이자 키다리 아저씨의 정체는 이 할아버지였으며 호스피스에 입원하게 되며 후원을 못하게 되자 서진에게 수미를 찾아서 데려오라는 부탁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때부터 그 조그맣게 비바람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더라고. 이제 수미도 잘 이겨낼 거예요. 지금 나도 희망 앰뷸런스가 뭔가 그게 신청할 수 있나?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달은 것인지 할아버지는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다는 희망 앰뷸런스를 신청하게 되었고 할아버지 너무 멋져요. 연애하셔도 되겠어요. 주 선생. 네? 너 만나서 왜 이래? 왜요? 연애 하모하는 거지 뭐. 역시 제정신 아니야. 곧 감사해요. 부담 갖지 말고 수업이라고 생각해. 잘 먹겠습니다. 수미야, 맛있어? 네, 너무 맛있어요. 다행이다. 맛있게 먹으니까 할아버지도 기분이 좋네. 근데 이상하게 햄버거는 2개를 먹든 3개를 먹든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뭐든 아쉬워야 기억에 오래 남는 법이야. 왜요? 그래야 계속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제가 얘를 평생 못 잊나 봐요. 그렇게 데이트의 마지막으로 이 세 사람은 기념사진까지 찍게 되는데 자, 하나, 둘, 셋.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두 사람을 먼저 보내고 영정사진을 찍게 되는 할아버지. 그 사진사 양반이랑 잠깐 할 얘기가 있으니까. 수미야, 우리 먼저 나가 있자. 아, 네. 어르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친구들이 고아라고 놀려도 이제 안 슬퍼요. 어차피 엄마 아빠 생길 때까지 놀리니까 그냥 포기하려고요. 누가 우리 수미를 그렇게 놀려? 아저씨! 잘 지냈어? 네, 아저씨는요? 아저씨도 잘 지냈지. 제가 보고 싶다고 편지 얼마나 많이 썼는데. 아저씨가 편지를 너무 늦게 읽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미를 마음에 들어?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또 갖고 싶은 거 있어? 엄마? 그래, 다음에는 엄마랑 같이 올게. 정말요? 그럼 아저씨가 약속하지. 그때까지 수미도 잘 지내야 돼. 건강해야 하고. 벌써 가시게요? 그동안 고마웠어, 수미야. 아저씨? 어디 가세요?
가지 마세요, 아저씨. 아저씨. 그렇게 수미는 키다리 아저씨의 꿈을 꾼 뒤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고 네, 아줌마.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소식과 키다리 아저씨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하루하루 즐겁게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잘 살아. 잘 살아야 나중에 후회 없이 잘 죽어. 수미야, 수미야, 답장이 너무 늦었지?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잘 살다 간다. 좀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아쉬운 만큼 더 오래오래 기억해 줘. 인생을 살면서 널 만난 한 달이 가장 행복했어. 이런 게 어딨어. 아쉬운 만큼 더 오래오래 기억할게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안녕하세요는 보육원에서 지내며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 좋은 선택을 하려던 수미 앞에 호스피스 병동의 수간호사 서진이 나타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죽는 법을 알기 위해 들어간 호스피스였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진짜 삶을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각자의 사연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만나 행복과 슬픔을 공유하며 삶의 가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 수미뿐만 아니라 저 또한 깨달음을 얻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품에서 주인공이자 엄청난 감정 연기를 보여줬던 수미 역의 김한희 배우의 몰입감 있는 연기력과 최근 별세하신 대한민국의 영원히 지지 않는 별이시자 단순 예술인을 넘어서 인생의 선배, 선생님이라는 존칭이 더 어울리시는 작품에서 할아버지 역을 맡으신 이순재 선생님의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연기력들이 작품을 보는 내내 마음을 울리는 감정을 느끼게 만들었으며 이 작품의 편집을 시작한 지 하루 뒤에 갑자기 선생님의 별세 소식을 듣게 되어 개인적으로 작품 내에서 선생님의 대사들이 진심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뜻깊은 많은 대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뽑아보자면 뭐든 아쉬워야 기억에 오래 남는 법이야. 그래야 계속 생각이 나거든. 이 대사는 마치 현재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모든 분들이 공감할 만한 가장 적합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 룸쉐어링과 대가족을 재밌게 보셨던 분들께 꼭 추천드리며 그리고 이순재 선생님의 삼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도하며 리뷰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